여러분 안녕하세요. 곱슬머리랑 만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투라고 합니다.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전 비디오도 너무너무 오랜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진짜 오랜만이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올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정말 2021년 후반기 때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비디오를 찍을 틈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넉넉하고 비디오까지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설 연휴 시작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그래도 아니구나, 그저께 시작을 했구나. 근데 집 청소를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어야 조금 그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참 낯설지 않아요? 신선하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병을 안 나는 유일한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을.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익숙하진 않아요. 베트남에서 특히 하노이에서 계시는 분들, 벚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빨간 소파 너무 오랜만이지 않아요? 이게 저의 그 외할머니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보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은 1층이 아니라 1층에서 촬영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비디오도 너무 오랜만이라서 인사도 엄청 길었네요. 제가 너무 혼자 들뜨고 있나봐요. 신나고. 여러분도 오랜만에 뵙고 그래서 너무 신났네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이따가 그 비디오를 편집을 하면 많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그래도 연말이고 한 해도 너무 바빴으니까 연휴 안에 여러분은 집에서 혹은 뭐 다른 데 가서도 한국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도 프리랜서 할 때도 계속 일을 하진 않고, 일을 하다가 또 되게 길게 쉬는 기간도 없진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만약에 우리가 방심해가지고 게으르면 한국어 능력을 정말 하루 이틀 그 변화를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그런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집에서 혹은 쉴 때도 한국어를 어떻게 능력을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고싱! 네,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전 비디오들에서도 언급됐던 그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언어는 모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연습이 필요한 분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접근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책이라든가 뭐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이렇게 접근하는 것 많은데, 그 접근할 때마다 한국어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약간 2학년 때 정말 심했는데,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한국어만 이어야 보겠다는 그 욕심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베트남어 노래도 안 듣고 영어 노래도, 옛날에 영어 노래 정말 전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거든요. 맨날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테일러 스위프트도 공주님도 빼고 한국어 노래만 듣고, 뭐 영화도 예능도 다 한국어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삐삐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야도 설 연휴의 그 분위기, 또 설 맛이 나니까 여러분. 아무튼 한국어로 되는 콘텐츠를 되도록 많이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설 연휴도 여러분은 되도록 한국어로 되는 콘텐츠로 보시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너무 그 재미있다는 그 내용만 집중해가지고 보지 말고, 유심하게 한국어에 대해서 우리의 캐릭터도 그렇고 말투,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정해져 있고 특징도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드라마를 봤을 때는 이 캐릭터를 이런 말들을 주요 쓰고 이 캐릭터를 이런 말을 주요 쓰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드라마를 재미있게 봐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거예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이게 SNS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SNS 할 때는 되게 남의 얘기만 많이 읽게 되죠. 약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의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SNS 할 때는 너무 남의 얘기만 읽지 말고 자기 얘기도 어떤 얘기가 나눌까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쓰는 게 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너무 복잡하고 소란스러워가지고, 근데 인스타는 그래도 조금 덜 복잡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해서 인스타를 주요 하는데, 거기서는 평소에 사진도 늘 한국어랑 베트남어 이렇게 동행하게 제가 그 캡션을 쓰거든요. 우리만 읽기 쓸 때는 우리만 읽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별 문법, 뭐 단어 이렇게 고를 시간 없이 그냥 막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 다 본다 라는 가정하에 쓰게 되면, 그럼 여러분도 약간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문구 하나하나에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이고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도 복습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스타를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애매한 사진 올리고 그 사진과 같이 글 엄청 길게 올리는 거 있죠. 약간 감성을 폭발할 때는 주로 그 베트남어로는 하면 많이 오글거려요. 한국어로 쓰면 뭔가 약간, 외국어로 쓰면 약간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약간 여러분도 쓸 때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한번 복습하고 또 한번 쓰기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방법은 이게 단어만 얘기할 때는 여러분은 너무 어려운데 이게 쉽다고 하지 않았나요? 약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독서예요. 독서. 한국어 독서가 정말 훌륭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책 독서를 엄청 좋아하고 엄청 읽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또 감성이 또 폭발할 때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는 또 책을 찾는 사람이기도 해서, 한국어 책은 베트남어 책처럼 솔솔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외국어이니까. 그래서 책은 여러분은 몇 권만 사가지고 냅두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어 책은 한 번에 피면 약간 한 3-4장만 읽을 수 있는 것도 성공적인 그 독서 시간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솔솔 읽을 수는 없고, 읽으면서 단어도 이렇게 찾고 그리고 문법도 찾고, 약간 이렇게 되면 정말 보람찬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책 읽을 때는 팁 하나 더 드릴 텐데, 책 읽을 때는 소리 내어 읽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소리 내어 읽으면 그럼 우리 발음도 교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문장의 느낌, 그리고 문장의 흐름도 잘 느낄 수 있는, 왜냐면 우리 목소리가 감정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리 내어 읽으면 가끔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뭐해요? 다시 읽으면 돼요. 한 몇 번 읽으면 그럼 발음도 좋아지고 문법도 이렇게 슬슬 익혀가는 시간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게 들으면 약간 쌀고가 같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정말 어울리고 너무 잘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혼잣말을 한국말로, 생활하면서 혼잣말을 한국말로 하는 게, 우리가 생활할 때는 우리가 가끔씩 소리 내어 할 때도 있잖아요. 저의 니드나이 약간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거를 베트남어로 하지 말고 한국어로 변하는 게 그러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그때도 단어 뭐 이런 거 연습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그럴 때는 막 재료가 있잖아요.
이 계란 이 야채 싱싱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소금 좀 뿌려볼까? 약간 그리고 공부할 때도 얘 너무 어렵다. 얘 어떻게 발음하더라?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그럼 여러분은 순발력도 약간 연습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어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네, 이번 비디오는 드디어는 아니고 벌써 4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4가지 방법은 정말 거짓말 없이 저는 잘 활용하고 있고요. 말이 꼬인다. 그리고 효과도 잘 발휘했던 그 4가지 방법이니까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도 꼭 유심하시고 적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덧 올해 마지막 날이 됐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조금 어두운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반짝거렸던 순간도 있었을 만한 한 해니까 올해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또 건강하고 힘내서 또 즐겁고 재미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운이 가득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